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할빈 하면은 동포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차가운 얼음 조각, 러시아풍 건축물, 빙등제 이런 게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요즘의 할빈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감각적인 사진과 다양한 카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코스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왕홍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왕홍이라는 게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부르는 말인데요. 이제는 뭐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도시를 움직이고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빈은 지금 이 왕홍 문화 덕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도시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할빈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전춘아 교수님 모시고 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포미니 씨 노래합니다. 핫 이슈.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할빈은 뭐 많이 가보셨죠? 네. 지금 뭐 왕홍 도시 아니래도 네. 할빈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역사가 있는 도시이고 또 여름철 되면 남방이 너무 덥잖아요. 할빈은 그렇죠. 좀 시원하거든요. 네. 또 겨울철 되면 남방이 눈이 없는데 얼음 조각을 볼 수 있는 네. 세 개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근래는 아예 할빈을 갈 엄두를 못 합니다. 그 예약을 정도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야. 너무 많이 이 왕홍들이 나와서 네. 너무 많은 영상과 그런 컨텐츠를 네. 소개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가 전번에 겨울 때 들어갈 때도 물어보면 다 할빈 간대요. 그래서 할빈을 저도 가려고 했더니 네. 저희 이제 지인이 뭐라는가 하면 자 그때 한 영하 30도 이하인데 네. 3시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면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여름에 들어갈 때 네네. 기회 되는지 한번 더 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빙등제 할 때면 진짜 전 세계에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작품도 매년마다 네. 옛날 거를 항상 능가해가지고 올해가 역대 최대, 네. 내년 되면 또 역대 최대가 되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경관이 너무 멋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왕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유튜버라고 예, 소개하면 좀 쉽게 이해가 맞습니다. 되겠죠? 한국에서 얘기하면 유명한 유튜버나 네.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독자 네. 수가 많으니까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약간의 뭐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이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동나는 네. 예, 이런 분들 우리가 보통 왕홍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 진짜 다시 한번 할빈에 가보고 싶네요. 저희도 체험수기 시상식 뭐 이런 거 있어서 할빈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래에 와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네. 중요했고 또 그 지자체 정보와 문화관광부에서 컨텐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네.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 할빈 같은 경우에도 옛날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신년 연휴에 할빈의 관광객이 딱 3일 동안에 300만, 거의 47,900명이 네. 3일 동안 3일 동안에? 네, 3일 동안에 그렇게 되고 옛날에 비하면 158%, 전년 대 158%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1월 달이 엄청나게 춥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대기자도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할빈에 가서 그리고 대부분 남방 사람 처음 눈을 보는 네, 사람들이 네. 영하 30도. 네, 그거를 기다리면서 봤다는 거. 근데 또 저도 영상으로 봐도 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도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네. 말이 천사 같은 날개 달고 네. 그 위에 앉아있는 그 분들이 정말 옛날에 공주, 성주에 있는 네. 딸처럼 옷을
입고 분장하고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안 가고 싶은 분들이 없죠. 아니 교수님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네. 이렇게 제가 멋지게 심야에서 옷을 입으신 맞아요. 모습 봤거든요. 그거는 할빈과 비교하면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올린 거는 제가 심양의 고궁에 찍은 네. 그 황족들이 입는 옷이고 네. 얌전하게 할빈은 완전 러시아풍이 나는 예. 공주 옷을 입고 다양하게 찍는 거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할빈으로 한번 가보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열광을 하죠.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잘 했는가 하면 네. 남방분들이 북방분보다 키가 좀 작고 귀여워요. 그래서 네. 남방의 작은 감자. 보통 여자를 가리키는 남방분들이 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네. 엄청 많이 입어가지고 동글동글 하거든요. 그러면 넘어지면 네네. 얘네가 약간 펭귄처럼 밀어 못 나고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난 또 네. 이 친구들도 영상을 찍으니까 춤을 춰요. 이렇게 옷을 많이 입는 네네네. 춤을 추니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귀엽겠네요. 그리고 근데 또 할빈에서 이게 한 명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좀 미끄럼틀 탄다. 그러면 몇십 명 이어가지고 네. 미끄럼틀 타니까 이게 드론으로 사진 찍으면 네네네. 너무 예쁘죠.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 그게 이제 왕홍이 이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네. 또 정부에서 같이 이렇게 밀어주고 또 할빈 남자 여사 잘생겼거든요. 지역에 그렇습니까? 잘생긴 네. 1m 80 정도 되는 이런 남자애를 밖에 보내면 네. 도시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부모님다가 부모님들이 아이들 싹 다 내밀어서 그 친구들 가서 얘네를 네네. 도와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멋진 남자 보러 또 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예. 할빈에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가봐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왕홍의 도시가 되면서 할빈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디를 좀 돌아보면 좋을까요? 할빈은 첫 번째는 당연히 얼음 조각을 볼 수 있는 네. 중국어인데 빙슈의 다시제라고 그 설화와 얼음 조각 볼 수 있는 대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가봐야 되고 또 중앙거리 중앙다지에는 100년이는 역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를 가봐야 돼요. 여기는 뭐 100년 되는 아이스크림, 마티얼 빙골도 있고 네. 100년 되는 꼬바로도 있고 또 이제 할빈의 그 빨간 소시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예. 그다음 또 할빈은 사실 이 건축풍이 러시아가 유럽풍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화 바로크 펑칭지라는 게 있는데 가보면 중국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유럽에 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길이 있더라고요. 이 길에서 옷을 유럽 그 중세기 옷을 다 입고 네. 걸어가면 이쁜 걸 떠나서 너무나 고급스러운 분들. 그러네요. 멋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타양다오에 있는 풍경촌. 저는 할빈 갔을 때 그 동북 호랑이 그 원에 사파리 네. 들어갔거든요. 몇백 마리 동북 호랑이를 한 번에 눈을 보니까 정말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접 고기를 주고. 근데 저희는 여름에 갔으니까 호랑이들이 네네네. 더워가지고 배부르기도 하고. 자고 있었겠네요. 그래도 그 호랑이들이 그 풍채가 네. 멋있었습니다. 정말 할빈 하면 얘기를 말할 게 너무 해주시니까 많아요.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네. 드네요. 자, 할빈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행복우체 통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동포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할빈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 통에는 중국 윤영성 심양시 최준봉 씨가 진달래꽃 피는 고향 연변이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전춘혜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연변에서 봄날 빛을 제일 짙게 보여주는 것이 연분홍 진달래라고 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황토 땅에서 피어나는 진달래. 진북다목태 휑한 마음을 눈뜨게 하고 송이송이 아렁진 심성이 이슬처럼 청량하여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진달래. 그는 겨울이 발자취도 채 가셔지지 않는 이른 봄부터 서둘러 피어나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의 아름다움을 말한다면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백화종의 강자라고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진달래를 사랑하고 마음이 쏠리는 것은 그의 정열이 넘친 아롱진 모습에도 있겠지만 고향 땅을 지켜온 철보다 굳센 강인한 힘이 그의 줄기 속에 스며 있기 때문이다. 저 꽃을 보시라. 낮은 데는 아니하고 백두산 줄기 높은 가파란 벼락마다 버티고 서서 자기 경강한 의지를 자랑하며 장백이 기백을 천하에 떨치고 있지 않는가 하여 우리 선조들은 진달래를 천지꽃이라고 불렀다.
천지꽃. 이름만 들어보아도 이는 우리 선조들이 생활과 노동 중에서 지혜롭게 재련된 언어의 정화가 아닐 수 없다. 나라 잃고 땅을 빼앗긴 슬픔을 쪽지지에 지고 두만강을 건너 첫 보스날을 박아 봄을 심으시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슬픈 아리랑 노랫소리. 저 꽃 속에서 들려오고 항일 열사들의 붉은 피가 저 꽃에서 홀홀 타오르고 있다. 어찌 그뿐이랴. 광복의 붉은 길을 휘날리며 만세를 부르던 환성 소리가 메아리치고 고향 땅을 곡창으로 만든 조상들이 지혜와 기백이 저 꽃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56떨기 꽃 중에서 으뜸으로 자랑 떨치며 중화의 넓은 화원에서 곱게 피어나는 연변의 진달래. 장배의 기운을 듬뿍 받으며 지금은 이름만이 아니라 연변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대명사로 되었다. 진달래, 연변, 꽃피는 고향이여. 진달래가 만발하는 유서 깊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슬기로운 우리 민족 넋이 살아 고동치며 빛내 가여라. 네. 오늘 최준봉 선생님이 보내오신 진달래 꽃피는 고향 연변이었습니다. 이 연변 자치주의 주화가 진달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연변은 진달래하고 이제 연변하면 진달래. 네. 그리고 진달래 하면 이 진달래가 요즘은 사실 이 여행객도 위하고 이 지역분들 위해서 진달래를 사실 야생이잖아요. 네. 근데 한 산 전체가 진달래가 피는 곳이 있어서 예.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연변에 좀 거주하다 보니까 그 진달래 시기 오면 어떻게 보면 동아리에서 네. 노래 교실에서 단체로 가서 진달래 꽃 그렇겠네요. 구경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 꽃 구경하면 꽃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달래를 보면 약간 우리 아픈 역사도 생각나고 맞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막 감동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진달래는 저희 이제 한민족한테 다 좀 많은 깊은 의미를 담겨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 편지에도 써오신 것처럼 두만강 건너서 봄을 심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바로 우리 동포분들의 희망을 심으시면서 살아오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봄 정도 되면 네. 진달래 저는 사는 지역이 교포들이 많지 않고 이제 조금 더 거기에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이 시골로 내려가 있는데 이 진달래를 캐다가 이렇게 묶음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봉오리를. 네. 그러면 그걸 사가는 분들 다 동포들입니다. 그걸 사서 집에다가 이제 예. 그 생화처럼 꽂아놓으면 한동안 피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민족이다. 나는 조선민족이다. 이거를 네.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부모님들은 진달래 볼 때마다 또 옛날 생각, 그럼요. 조상 생각,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함께 피어난 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살아도 약간 소수민족이니까 네. 서러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진달래의 강인함, 진달래의 이제 노력, 네. 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56떨기. 그러니까 네. 바로 소수민족의 네, 수잖아요. 56개 민족 네. 중에서 한족 하나 빼면 55개 소수민족에서 네. 이 중국 그 동포들이 유별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네. 정도로 저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네. 민족심도 강하고 민족의 성실하시고. 네 그리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흥도 있고 그다음 저희 민족 문화를 굉장히 네. 많이 잘 알리는 이거 인구가 상관없이 그거를 잘하는 민족이 소수민족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뭉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최준봉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포분들의 진달래 사랑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그 진달래 그 색깔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진달래 한번 피면 질 때까지 진한 분홍으로 이렇게 연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원히 지지 않는 진달래란 말도 저희가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진달래 얘기하니까 이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마야입니다. 진달래꽃.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익대 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우체통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주실 건데요. 이번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유정 학생의 100점짜리 가족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일절을 며칠 앞두고 엄마가 아빠 보고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이제 애들 명절인데 우리 애들에게 새 옷 한 벌씩 사입혀야겠어요. 돈은 좀 모아둔 것이 있는데 어떤 옷을 사입히면 좋을까요? 나는 연우 집 애들이 한복 입은 것이 참 보기 좋더구만. 당신도 그런 생각이세요? 근데 유정이와 유분이 둘 한복을 모두 사려면 돈이 모자라네요. 유정이 것만 한복을 사고 유빈이 건... 아이고 그건 안 되지. 사면은 오누이 걸 다 사야지. 내가 어디 방법을 대보겠소. 이튿날 아빠는 엄마한테 돈을 척 내놓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6일절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 나랑 남동생 유빈이랑 똑같이 화사한 한복 차림을 하였습니다. 나는 핑크색 저고리에 도라지꽃 색깔의 치마를, 유빈이는 연두색 저고리에 빨간 바지를 받쳐 입었습니다. 공원 안은 온통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빠는 나를, 엄마는 유빈이를 안고 구불구불 애돌아오르는 룡배도 탔고 빙빙 돌아가는 목마도 탔습니다. 나와 동생은 너무나도 신나서 연속 환성을 터뜨렸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옆 나무 그늘 밑에서 한참 땀을 들이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씀을 걸어옵니다. 아유, 내 식구 말짱 한복 차림이네. 뭐하니 자네들은 어미 아비가 다 있고 딸하고 아들네까지 다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겠네. 실로 100점짜리 가족일세. 100점짜리 가족이요? 우리는 서로서로 마주보며 행복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놀이가 끝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하하, 우리 집을 100점짜리 가족이래. 한복이 운을 냈나? 누나, 난 오늘 이 꽃가옷을 안 벗고 잘 거야. 유빈이 말에 집안에 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쁜 한복을 차려입고 새는 명절은 곱수로 즐거웠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네, 얼마나 좋았으면 나 이거 입고 잘 거야. 그러니까요. 보통은 아이들만 입히는 네, 가족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까지 입으면 너무 그렇죠. 옆에 보는 사람들도 좋고 네. 부럽죠. 막 사진 찍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 연변에 갔을 때 네. 공원에 갔거든요. 한복 입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막 눈이 너무 호강되는 거예요. 저는 네. 온 가족이 한복 입은 일은 사실 거의 뭐 맞아요. 특별하게 결혼이나 이게 큰 행사 아니면 보기 힘들죠. 근데 연길에 갔더니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우리 민족 복장이 확실히 그때 되면 또 민족감이 확 드러나고 감동되죠. 예, 6월 1일 6일절이 아동절이죠. 아동절이고 네. 중국에서도 이거를 중국의 아동절.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이제 상반기는 이제 네. 만 안 됐으니까 아동절 쉬게해서 아동으로 해주는군요. 내가 공휴일은 아닌데 초등학교는 쉬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은 다니는 그 직장에서 네. 반나절 하루 정도는 월차를 내줍니다. 휴가를 주는군요. 그래서 공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네, 진짜 100점짜리 가족입니다. 다 맞습니다. 한복을 입으시고 상상해 보니까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근데 여자아이는 입으려고 네. 남자는 안 입고 아빠들은 안 입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 돈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다 입었다는 거 그냥 요 하나에서 100점짜리입니다. 네. 자, 동포 여러분께서는 6일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아이들이 왕자 공주님 아닙니까? 다 100점짜리 가족으로 보내셨을 것 같으네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KT 노사가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고려인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 자동차로 한 북쪽으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딸띠구르간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려인 가정에 페인트 칠, 창문 설치, 담벼락 수리와 집안 청소 등 집수리 봉사를 했고요. 또 치약 가구 한 30여 가구에 감자, 밀가루, 설탕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한 고려인 어르신들을 위한 위로잔치도 베풀었습니다. 딸띠구르간 현지 대학의 KT-IT 아카데미의 성과를 격려하고 학교 발전 기금과 우수학생 장학금도 지급했습니다. 봉사단이 활동한 이 지역은요, 고려인 강제 이주 최초 정착지인 우슈토베에서 한 40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슈토베를 방문하고요. 또 한글 묘비가 서 있는 고려인 공동묘지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봉사활동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활동은 KT 노사가 주도하는 기업 간 노사 공동 나눔 협의체 UCC 회원사와 함께 했고요. 2012년부터 지속되어 온 글로벌 봉사활동의 일환입니다. 노조는 독립운동 유공자 정신 개선과 고려인의 역사적 뿌리를 되새기고자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전개되었다 하면서 현지 고려인들과 소통하고 고려인의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과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 봉사활동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관광청이 지난 4일에 서울에서 대규모 관광 설명회를 열었다면서요? 네, 카자흐스탄 관광청이 지난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5 카자흐스탄 지역 및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카자흐스탄의 대표 관광 도시인 알마티를 중심으로 현지 관광청 그리고 양국을 운항하는 항공사 그리고 랜드사들이 대거 참가해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설명회는 알마티의 다채로운 매력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트레킹, 골프, 동계 스포츠는 물론 문화기행, 미식 탐방, 역사 탐방까지 여러 테마 여행이 가능한 알마티는 새로운 여행 상품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천산산맥의 설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과 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각종 액티비티, 또 실크로드의 역사적 유산과 유목문화, 또 유럽풍 도시 분위기와 세련된 미식 문화까지 갖춘 알마티는 최근 한국 여행 업계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취향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카자흐스탄 관광청 고위급 인사, 또 알마티 관광청 국장급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서 현지 관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카자흐스탄 관광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특강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야 될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도 이날 행사에 참가를 해서 특강을 했고요.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아스타나 항공과 이스타 항공의 운항 일정과 신규 노선 계획도 공유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관광청 관계자는 알마티는 미래형 관광 허브로서 한국 여행객들에게 새롭고 풍부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여행업계와 콘텐츠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박물관들의 밤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겠네요. 네, 최근 사할린주에서 박물관들의 밤 전 러시아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불꽃 발사쇼, 활동교실, 머리핀형 견학 등 100개가 넘는 행사들이 펼쳐졌으며 주민들이 거의 수천 명이 즐겼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문화기관들에서 진행됐는데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는 감동적인 동화를 주제로 한 머리평 견학 형식의 가보지 않은 길 전시회가 열렸고요. 사브리메닉 현대인 전시관에서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훈예술가 기리만카와 탄생 95주년 기념 전시회가 미리 보기 열렸습니다. 미술 공장소에서는 예술 저녁 만찬이 조성되었고요. 향토 박물관도 전 러시아 행사에 합류해 분수를 개장하고 불꽃 발사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종 80주년과 연관된 주제별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낮에 시작되어 깊은 밤까지 이어졌거든요. 박물관들의 방문객들은 활동 교실과 도전 게임, 행위 예술 공연, 주제별 견학 등 많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사할린주에서 박물관들의 밤 러시아 행사가 열렸는데요. 불꽃 발사쇼, 활동교실, 몰입형 견학 100여 개가 넘는 많은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그중에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는 감동적인 동화를 주제로 한 견학 형식의 가보지 않는 길 전시회가 열렸고요. 소브레멘니크 현대인 전시관에서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훈예술가 기위 만트카와 탄생 95주년 기념 전시회 미리 보기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공작소에서는 예술 저녁 만찬이 조성이 됐고요. 향토 박물관도 전 러시아 행사에 합류해서 분수를 개장하고 불꽃 발사 쇼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낮에 시작이 됐는데 아주 늦은 밤까지 이어져서 주민 수백 명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얼쑤. 아유, 선생님,
아직 멀었어요? 나도 모르느니라. 아니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을 찾아야 가지. 아니 노래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걸 찾겠다고 생고생을 해요. 산에 오르는 것도 다 공부야. 뭐든 다 공부래. 하여간 영감탱이 진짜. 뭐 영감증. 자고로 이 폐활량이 좋아야 노래를 잘하는 법이라고 내가 몇 번을 내가 아주 그쵸, 그냥. 맞죠 예. 이 등산을 하면 이 배가 절로 좋아지는 법이야. 아니 세상에. 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 꽃은 왜 찾는 건데요? 우리 예진아 씨가 이 노래 맨날 부르잖아. 제 애창곡이니까요. 이 꽃이다. 아니 이게 무슨 꽃인데요? 아니 이 꽃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어머, 그러면 이 꽃이 그 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그 꽃이야. 세상에. 그 꽃. 붉게 피는 이 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 이 꽃을 찾으려고 산에 온 거야.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선생님. 이제야 알겠느냐. 예, 그럼요. 그럼 어디? 어머, 세상에. 선생님, 꽃을 먹으면 어떡해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꽃이야. 그래요? 그래. 이 노래 맛을 제대로 내려면 어머, 세상에. 이 꽃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지. 자, 자네도 먹어봐. 그러면 어디 한번 노래가 막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성강 그립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너무 많이 드셨나봐. 세상에 어떡해. 네, 노래 선생님이 등산을 한 이유가 노래에 나오는 이 꽃을 찾기 위해서네요. 그러게요. 대단한 열정으로 결국 그 꽃을 찾았네요. 저도 이 꽃을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 꽃은 우리나라 들판이나 산기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꽃입니다. 이 꽃은 가시가 있는 가지와 하얗고 작은 꽃잎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5장의 꽃잎이 겹겹이 피고 줄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이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이 꽃은 초여름에 피는데요. 이 꽃은 향이 짙고 멀리까지 퍼집니다. 이 꽃이 활짝 필 무렵이면 바람결에 감미로운 향기가 퍼지죠. 이것의 꽃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꽃말은 가련한 사랑, 추억, 고결한 마음입니다. 네, 이것은 잎이나 꽃, 뿌리 등 다양한 부분이 민간요법이나 한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초여름에 문턱에서 피는 이 꽃은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의 순을 꺾어 먹기도 하고 꽃을 따먹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찌르라기, 2번, 찔레꽃, 3번.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많이 드셨어. 하긴 뭐 저도 어렸을 때 이것 꽃을 먹어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꽃이나 순을 따다가 나무를 해주곤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가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수시로 이 노래를 흥얼흥얼 하시면 어린 저도 할머니를 따라서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할머니 생각을 하면은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애창곡은 아니지만 참 좋은 노래죠. 아마 동포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 꽃이 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쯤 동포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는 또 어떤 꽃들이 피어나고 있을까요? 꽃이 피었다면은 그 꽃에 얽힌 예쁜 추억도 많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 함께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래도 조금은 쉽게 그리고 편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좀 전달이 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네. 기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우리가 고려인 동포 이야기를 할 때 흔히 고려인들의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궁금합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흔히 고려인 연구자들이나 고려인 동포들이 이야기할 때 네. 고려인들은 대략 한 50만 명에서 5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전 이제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인구 통계 조사를 했을 때인 1989년에 보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이제 이 국가들만 했을 때 네. 대략 한 45만 명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이 국가들의 인구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딱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국내에 또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의 수를 대략 12만 명 정도 꼽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러면 인구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예, 이 변화되는데 사실 이 변화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굉장히 네.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전 소련 때는 인구 통계 조사를 할 때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이 질문 항목 중에 당신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까레이츠 그래서 고려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고 또 신분증에도 그것이 표시가 되어요. 네. 그런데 소련 해체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현재는 그런 질문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조항도 없고요. 물론 원하면 내가 꼭 고려 사람이다 이걸 써달라라고 네네. 주장을 하면 그렇게 써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구 통계 조사만 가지고 우리는 고려인이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네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생활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그 다른 민족하고 결혼도 많이 하시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민족이 살고 또 이 역사 조국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다른 민족, 이웃하고 있는 민족들과 네. 이 민족 간 결혼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 수가 70%가 넘는다. 이럴 정도로 많군요.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질 수가 있지요. 예. 예전에는 그래도 인구 통계 조사에서 좀 확인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 항목이 없어졌다고 하면 진짜 이 통계만 가지고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인의 그렇다면 고려인 수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인들, 고려 사람들이 나는 고려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포함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때 언제 그 신분증 얘기도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예. 여기서 표시가 또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신분증에는 최근에는 아예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 고려인 연구를 하면서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을 때 네. 당시 극동연방대학 한국학과 교수분이셨던 송진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네. 근데 이분은 러시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이 2명의 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큰 아들은 자기는 고려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려 네.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인 송진아 교수님하고 우리 고려인들의 흔적, 삶의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항일 독립운동 기지 뭐 이런 데를 같이 답사다니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고려인 아니다. 나는 네. 러시아 사람이다. 즉 피가 절반씩 섞여 있는데 이 피 절반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고려인이다. 러시아 사람이다. 네.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고려인들을 만날 때 네. 특히 혼혈되어 있는 고려인들을 만날 때 당신은 고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고려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좀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네. 보충으로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구 통계 조사 플러스 이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만 인구 고려인들의 수를 어느 정도는 좀 추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한인들이 살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거리 이름도 뭐 있다면서요. 예,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네. 제가 앞에서 송진아 교수님을 네. 말씀드렸는데 이 송진아 교수님의 아버지가 송희연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계셔요. 이분은 이제 연해주 일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주요 그 기지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연해주 일대에서 살았던 마을의 흔적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한국에 알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리는데 크게 기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여했던 또 중요한 것 중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한국, 한인과 관련된 두 거리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찾아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까레이스카야 울리자라고 해서 한인 거리라고 불리는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울스카야, 울리자 세울스카야라고 해서 서울 거리. 그러네요. 예. 그런데 여기 서울 거리에는 네. 실제 집에 그 번집 수가 붙어 있는 번집 네. 문패가 붙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존재하고 이 집의 문패야말로 정확하게 여기에 우리 한인들이 살았고 거리 명칭도 까레이스카야 울리자 그리고 세울스카야 울리자 이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송희연 선생님 덕분에 연해주 일대의 항해운동과 네. 관련된 그리고 우리 한인들의 삶과 관련된 주요 지역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예. 인식될 수 있었지요. 네. 송진아 교수님의 두 아드님 말고 네. 또 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예, 아주 제가 재밌게 흥미롭게 만난 분이 네. 계신데요. 저 러시아 남부 지역, 즉 볼고그라드나 뭐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가면 로스토프 나 도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곳에
한글 신문이 발간이 되면 고려인들이 발간한 신문이 있어요. 그 이름이 고려사람 나도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 신문을 발간한 주필이 재밌습니다. 그분 이름은 김마리아인데 네. 이 사람은 한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요. 순수한 러시아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활동을 할까? 그 남편이 고려인이에요. 고려 사람. 그랬군요. 네. 그런데 남편은 이 고려 사람이지만 순수 100% 고려 사람이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낚시나 다니고 네. 뭐 이렇게 노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인은 순수 100% 러시아 사람인 이 사람은 오히려 고려인 사회에 관련을 맺으면서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네.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려인 사회에 나름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그쪽에서도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을 하셨네요. 그래요. 사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고려인들의 문화, 정체성 네. 이런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의 숫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도의 고향 하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